부동산 시황센터입니다. 한 주간 부동산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최근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시장과 경매 시장이 사뭇 다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10월 넷째 주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8주 연속 하락세인데 반해 아파트 경매 시장은 여전히 불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 과천청사 부근 초역세권에 조성되는 주거용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이 고분양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평균 경쟁률 1,400대 1을 기록하며 청약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서울시가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효율적인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한 주택 공급도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리모델링 단지가 서울 주요 입지의 자리에 있는 만큼 양질의 공급을 기대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진행한 온라인 부동산 중개 대상물 모니터링에서 총 1,172건의 허위 과장 부동산 광고를 적발했습니다. 총 143건에 달하는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총 152개의 위반 의심 사항이 조사됐으며 명시 의무 위반, 허위 광고 등 부당한 표시 광고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5억 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에만 서울 50여 곳의 단지에서 보증금 15억 원이 넘는 전세 거래가 체결됐습니다. 부동산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 부동산 매매 시장 분위기에서 하락이 이어지고 있지만 경매 시장은 역대 최고치 낙찰가율을 기록하는 등 여전히 불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매 감정가 산정 시기와 경매일에 시차가 있기 때문에 낙찰가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일반 매매 시장도 하락장으로 평가하기에는 이르다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내용 최용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시장과 경매 시장이 사뭇 다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 서울 지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0.16%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주보다 0.01%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지난 8월 셋째 주 이후 8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10월 넷째 주 매매 수급 지수도 100.9를 기록해 전주보다 0.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난 9월 첫째 주 107.1을 기록한 이후 7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매 수급 지수가 100에 가까워질수록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은 매수자 우위 시장이 형성된다는 뜻입니다. 반면 서울 지역 아파트 경매 시장은 여전히 불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지역 아파트 낙찰가율은 119.9%로 월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감정가 내 산정 시기와 경매일이 달라 부동산 상승기에는 낙찰가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아울러 일반 아파트 매매 시장은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매 시장에서는 감정평가를 시행한 날짜와 경매가 실시된 날짜 사이에 간극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상승기에 있는 시점에서는 낙찰가율이 상대적으로 좀 더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시장에서는 일시적인 지수의 변화를 근거로 전체 시장의 추이를 판단하는 것은 좀 성급한 감이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뉴스토마토 최용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 과천청사 부근 초역세권에 조성되는 주거용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이 고분양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청약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도 과천시 벼량동에 위치하는 이 오피스텔은 전날 청약 접수를 진행한 결과 89실 모집에 12만 4,427명이 몰렸습니다. 평균 경쟁률은 1,398대 1입니다.
이 오피스텔은 옛 삼성 SDS 부지의 한 개동, 지하 8층부터 지상 29층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분양 가격이 최저 15억 4,200만 원에서 최고 22억 원에 달해 고분양가 논란이 임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처럼 청약자가 몰린 건 100실 미만으로 공급되면서 전매 제한 규제를 피했기 때문으로 시장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건축법을 적용받는 오피스텔은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인기 배경이었습니다. 이러한 요인으로 청약 가점이 낮은 이들뿐 아니라 투자 수요도 유입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진행한 온라인 부동산 중개 대상물 모니터링에서 총 1,172건의 허위 과장 부동산 광고가 적발됐습니다. 신고 접수된 광고 1,899건을 대상으로 이뤄진 조사에서는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 1,029건이 확인되었으며 명시 의무 위반, 부당한 표시, 광고 주체 위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광고 매체별로는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의 위반 의심 광고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위반 의심 광고 중 유튜브의 비중은 지난해 4분기 1.6%에서 올해 1분기 9.5%, 올해 2분기 14.6%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제도 시행 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일평균 신고 건수가 감소하는 등 제도가 안착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이라며 허위 거짓 광고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생기길 기대하면서 업계의 자율 시정 노력과 함께 위반 의심 광고에 대해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효율적인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한 주택 공급도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리모델링 단지가 서울 주요 입지에 자리해 있는 만큼 양질의 공급을 기대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난개발 방지와 공공성 확보, 공공지원 제도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발표했습니다. 재정비안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 예측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내 공동주택 총 4,217개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는 3,096개로 이 중 수평 수직 증축으로 세대수를 늘리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는 898개로 추정했습니다. 또 기반 시설을 정비하거나 지역 친화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영 기준도 처음으로 수립했습니다.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5억 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에만 서울 50여 곳의 단지에서 보증금 15억 원이 넘는 전세 거래가 체결됐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의 15억 원 아파트는 강남구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강남구 소재 아파트 26곳의 단지에서 전세 가격이 15억 원을 넘겼고 이외에 서초구 21곳, 송파구 4곳, 성동구와 동작구에서는 각각 1곳으로 조사됐습니다. 15억 원을 넘는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는 해마다 증가했는데요. 2018년에는 3곳에 분가했으나 2019년에는 8곳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33곳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황한솔 경제만렙 리서치 연구원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등으로 전세 수요가 늘어난 상황에서 내년 입주 물량은 늘지 않고 계약갱신 청구권까지 만료된다며 전세 보증금이 15억 원을 넘는 국민평형 아파트가 더 많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부동산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다양한 지표를 통해 부동산 시황을 살펴보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김흥렬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김흥렬 기자입니다. 지표를 토대로 부동산 시장의 주요 흐름을 분석하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11월 1주차 전국의 집값은 오름세가 다소 둔화됐습니다. 그러나 상승 국면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1주차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23% 상승했습니다. 10월 4주차 변동률은 0.24%였는데요. 오름세가 소폭 낮아졌습니다. 수도권은 0.26% 뛰었고 지방은 0.2% 올랐습니다. 수도권 먼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전주보다 0.15% 상승했습니다. 10월 4주차 0.16%에서 상승폭이 다소 줄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보완책 발표와 금리 인상 우려, 계절적 비수기 영향이 겹치면서 관망세가 짙어지고 거래 활동이 감소했습니다. 자치구별로는 용산구가 0.27% 올랐습니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같은 개발 기대감이 있는 이촌동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마포구는 아현동과 공덕동의 인기단지를 중심으로 0.25% 올랐습니다. 은평구는 녹번동과 진관동의 역세권 단지에서 가격을 견인하면서 0.19% 상승했습니다. 강남 3구로 꼽히는 서초구는 0.25% 뛰었습니다. 잠원동과 반포동의 재건축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나타나면서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강남구는 대치동과 도곡동의 재건축과 주요 단지 위주로 0.21% 올랐습니다. 송파구는 잠실동 중심으로 0.21% 상승했습니다. 강동구도 고덕동과 명일동, 암사동 중심으로 오르면서 0.16% 상승했습니다. 동작구는 상도동의 신축단지와 사당동 역세권을 중심으로 0.16% 올랐습니다. 인천은 0.37% 상승했습니다. 연수구가 0.45% 뛰며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교육 환경이 양호한 송도동의 신축단지와 동춘동의 구축아파트 위주로 올랐습니다. 미추홀구는 하익동과 용현동의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0.4% 상승했습니다. 계양구는 작전동의 역세권 인근 대단지 중심으로 0.39% 올랐고 남동구는 교통여건이 양호한 구월동과 간석동 위주로 0.39% 상승했습니다. 경기도는 4주차 대비 0.29% 올랐습니다. 전주 상승률 0.33%에 비해 오름세는 다소 둔화됐지만 상승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경기 오산시가 0.53% 뛰었습니다. 저가인식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이천시는 학군과 교통여건이 준수한 부발읍과 증포동에서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0.52% 올랐습니다. 안양 동안구는 개발 기대감이 있는 평촌동과 허계동 위주로 0.45% 상승했고 안성시는 공도읍과 신소연동 일대의 중저가 단지 중심으로 0.43% 올랐습니다. 군포시는 삼본동 구축 위주로 0.42%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아파트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대광역시가 0.17% 올랐습니다. 광주광역시가 0.24% 뛰었습니다. 북구의 경우 신안동 중소형 아파트와 첨단 이지구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0.31% 상승했습니다. 서구는 교통개발 소식이 있는 치평동과 학군이 양호한 풍암동 위주로 0.22% 올랐습니다. 광산구도 0.22% 상승했습니다. 운남동의 구축단지와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신가동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세시장 들여다보겠습니다. 전세 가격도 전주보다 오름세가 다소 둔화됐습니다. 전국 기준 1주차 상승률은 0.17%를 기록했습니다. 전주에는 0.18%였습니다. 수도권은 0.19% 올랐습니다. 이 중 서울은 0.12%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4주차 변동률은 0.13%였습니다. 학군과 교통 접근성이 양호하고 중저가 수요가 있는 지역을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됐습니다. 다만 수능시험 일정이 다가오면서 거래 활동이 감소하고 매물이 늘어서 오름세는 둔화됐습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중구가 0.19% 상승했습니다. 신당동과 황학동 대단지 위주로 올랐습니다. 마포구는 공덕동과 상암동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0.18% 상승했습니다. 종로구는 0.17% 올랐습니다. 무학동과 홍파동 일대의 주요 단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강남 지역에서는 강남구가 0.13% 올랐습니다. 도곡동과 대치동, 역삼동 일대에서 학군 수요로 인해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송파구는 잠실동 대단지와 가락동, 방이동 구축 위주로 0.13% 상승했습니다. 서초구도 0.1% 올랐습니다. 반포동 주요 단지와 양재동, 우면동에서 상대적 중저가 위주로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강남 3구에서도 대체로 오름세가 나타나는데요.
일부 고가 아파트에서는 매물이 쌓이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외에 강동구는 0.14% 올랐습니다. 천호동과 성내동, 명일동 등 구축단지의 중저가 매물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동작구는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있는 사당동과 대방동의 중소형 단지 중심으로 0.15% 상승했습니다. 양천구는 학군이 양호한 목동 신시가지 위주로 0.14% 올랐습니다. 인천은 0.25% 상승했습니다. 연수구가 0.43% 뛰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가 인식이 있는 옥년동과 동춘동의 구축단지 중심으로 상승했습니다. 미추홀구는 관교동과 하익동 등의 역세권 위주로 오르며 0.36% 상승했습니다. 남동구는 0.27% 올랐습니다. 교통여건이 양호한 간석동과 만수동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계양구는 0.27% 상승했습니다. 장기동과 오류동처럼 서울 접근성이 준수한 곳을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경기도 전세 가격은 0.22% 올랐습니다. 안성시가 0.5% 뛰었는데요.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위주로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시흥시는 0.49% 올랐습니다. 도창동과 하상동 등 중저가 인식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상승했습니다. 이천시는 안흥동과 송정동의 신축단지 위주로 0.45% 올랐습니다. 안산시 단원구는 선부동과 원곡동 주요 단지 위주로 0.4% 상승했습니다. 양주시도 0.35% 올랐습니다. 옥정 신도시 인근의 고읍지구에서도 가격을 견인했습니다. 매매와 전세 가격이 그간 많이 올랐는데 대출이 막히면서 자금 마련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공급 없이 수요만 잡는 대책은 반쪽짜리 해법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그래서인지 매수세가 줄어드는데도 상승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나머지 반쪽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시황이었습니다. 네, 이번 주 주요 청약 정보를 확인하는 청약 캘린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웅렬 기자와 함께 이번 주 화제가 되는 청약 단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웅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김웅렬 기자, 이제 11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찾아온 11월인데 이 위드 코로나를 좀 즐기고 계신가요? 네, 안 그래도 이번 주에 좀 저녁 자리가 잡혔습니다. 그런가요? 네, 간만에 잡혀서 좀 놀다가 막차를 놓칠 뻔했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을 것 같아요. 막차를 놓치는 그 불안함. 네, 맞습니다. 굉장히 좀 부럽기도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이 위드 코로나를 체감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위드 코로나와 함께 11월에 찾아온 거 부동산 시장에서 바로 넘치는 분양 물량입니다. 올해 가장 많은 분양 물량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약 6만 호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많은 분양 물량들 가운데서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청약 일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주는 지방에서 분양 소식이 좀 많습니다. 지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수도권 먼저 짚어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네, 경기도 여주시 교동에서 여주역 센트레빌 트리니체가 8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합니다. 네, 이 아파트는 404가구 그리고 지상 최고 20층 규모 지어지고요. 면적대는 66제곱미터에서 76제곱미터 사이의 중소형으로 공급됩니다. 시공사는 동부건설입니다. 이 아파트가 들어서는 여주는 이 각종 부동산 규제에서 제외된 비규제 지역으로 꼽힙니다. 일반 공급의 경우에는 만 19세 이상 여주시 거주자는 물론 경기도와 서울, 인천 거주자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이상이고 지역 및 주택형별 예치금을 충족하면 세대주는 물론 세대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재당첨 제한이 없고요. 분양권 전매 금지 기간은 당첨자 발표일 이후 6개월입니다. 이 아파트 인근으로는 경강선 여주역이 위치합니다.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또 영동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광주 원주 고속도로 같은 광역도로망도 인근입니다. 유통마트와 아웃렛 매장, 여주시청, 여주종합터미널 등 생활 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여주초등학교도 인근에 이전해서 신설될 예정입니다. 세종초와 세종중, 여주고 등도 가깝습니다. 단지 내부로 들어가 보면 남향 위주로 동배치가 돼 있고요.
환상형 마통풍 구조로 일부 가구에는 드레스룸과 파우더룸도 마련됩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 센터, 골프 연습장, 북카페 등이 조성됩니다. 입주는 2024년 2월 예정입니다. 네, 인천에서도 물량이 나옵니다. 인천 미추홀구 숭이동에서 두산 위브더 제니스 센트럴 여의 아파트가 15일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합니다. 총 1,115가구 규모로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고요. 이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676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으로 풀립니다. 이 아파트 인근에는 지하철 1호선 재물표역이 위치하고요. 숭이역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GTX B노선 개발 소식도 있는데요. 2027년 완공되면 서울 접근성이 더 개선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 여건으로는 인근의 인천 숭이초등학교와 인천 남중학교가 위치하고요. 인화여중, 선화여중, 선인중, 용정초, 선인고, 인화여고도 인근에 있습니다. 인천대학교 재물포 캠퍼스와 청운대학교 인천 캠퍼스도 인접합니다. 관공서와 대형 마트, 그리고 병원 등의 인프라도 가깝습니다. 단지 내부 특징을 보면 홈 IoT 시스템이 도입되는데요. 이 스마트폰 인식만으로 공동 현관 자동 열림과 승강기 호출이 가능하고요. 가전기기를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가 들어서는 미추홀구는 청약 과열 지역인데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25% 물량, 그리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대는 물량의 70%가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인천 및 수도권 거주자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5년 6월입니다. 네. 자, 먼저 수도권의 분양 물량 두 곳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경기도 여주시 그리고 인천에 위치한 분양 물량들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지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방에서 이번에 일정이 많다라고 해서 조금 기대가 되는데 어디부터 가볼까요? 네, 지방 물량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네. 먼저 대구 살펴보겠습니다. 대구 남구 봉덕동에서 힐스테이트 앞산 센트럴 아파트가 공급됩니다. 지상 28층 높이에 345가구 규모로 지어지고요. 면적대는 52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84제곱미터 이하의 중소형으로 조성됩니다. 1순위 청약은 9일이고 시공사는 현대건설입니다. 이 아파트는 대구 남구에서도 학군이나 교통 환경 등이 양호하고 신축 아파트가 밀집한 봉덕동에 들어섭니다. 인근에 위치한 앞산 힐스테이트 425가구와 함께 힐스테이트 브랜드타운을 형성할 예정입니다. 이 단지 근처에는 대구 앞산과 신천, 수성못 등 녹지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 학교도 걸어서 통학할 수 있습니다. 봉덕초를 비롯해서 경일여중, 경일여고, 협성경복중, 협성고 등이 인근에 있습니다. 아울러 대구 도서관이 대구 평화공원과 함께 조성될 예정입니다. 또 신천대로와 앞산 순환로 등을 이용해 수성구와 중구, 달서구 등 대구 주요 도심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단지 앞에는 버스 정류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대학병원, 시장, 유통매장 같은 인프라 시설도 근처에 위치합니다. 개발 소식도 있는데요. 단지 서쪽으로는 대구 3차 순환도로 미개통 구간 중 동편도로 700m가 착공 예정입니다. 대구시 차원에서 트램 순환선도 계획 중입니다. 이 아파트의 입주는 2024년 5월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지역도 가볼까요? 네. 이번에는 포항 살펴보겠습니다. 네.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서 포항 아이파크가 9일 1순위 청약을 받습니다. 지상 29층에 1,144가구로 지어집니다. 101제곱미터 면적대가 50가구 공급되고 나머지는 75제곱미터에서 84제곱미터 등 중소형으로 조성됩니다. 단지는 전세대가 포베이, 포룸의 판상형 구조로 설계됩니다. 채광과 통풍 모두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스타일 선택제라는 것도 도입이 되는데요. 입주민들이 각자의 취향과 분위기에 맞게 맞춤형 디자인 하우스로 세대를 꾸밀 수 있는 겁니다. 고급스럽고 안정된 느낌을 연출한 내추럴 스타일, 그리고 현대적이고 도시적이면서 차분한 분위기의 어반 스타일 중 하나를 무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커뮤니티 시설로는 골프장, 피트니스 센터, 독서실, 경로당, 돌봄센터 등이 마련됩니다. 어린이집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포항시 남구 용산지구의 중심 입지에 지어지는데요. 이 용산지구는 인근의 원동지구 그리고 문덕지구와 함께 약 1만 4천 가구의 주거타운을 형성할 예정입니다. 용산지구는 포스코와 철강 산업단지 등 지역의 산업 인프라와 가깝고요. 현재 개발 중인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도 근처에 위치합니다.
이 포항 아이파크는 초중고 예정 부지도 도보권 안에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경북도 교육청이 용산지구에 용산초등학교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고요. 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설립 예정 부지도 가깝습니다. 또 단지 주변에 수변공원과 오천체육문화타운도 있어 공세권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규제도 강하지 않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또 지역 및 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이라면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주, 세대원 누구나 1순위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후에는 즉시 전매가 가능합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4년 6월입니다. 네. 포항에 위치한 이 분양 물량은 저는 스타일 선택제는 처음 들어봐서 좀 흥미가 생기는데 좀 고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여담이지만 기자님께서는 이 내추럴 스타일과 어반 스타일 어떤 걸 또 선호하시나요? 저는 어반 스타일 약간 어반 좀 스타일인가요? 도시적인 느낌의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적인 김흥렬 기자님과 함께 다음 한번 물량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느 지역인가요? 네, 다음은 김해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김해시 신문동에서 장유 자이더 파크가 9일 1순위 청약을 시작합니다. 지상 28층 높이의 총 587가구 규모입니다. 전용 59제곱미터부터 125제곱미터까지 다양한 면적대로 공급되는데요. 이 아파트는 장유 IC와 인접하기도 합니다. 차를 이용해서 남해고속도로로 진입하기도 수월합니다. 또 부전 마산을 연결하는 복선전철 장유역이 개통 예정입니다. 이 복선전철을 이용하면 장유역에서 부전까지는 30분, 창원까지는 약 27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보권에 대형 유통매장과 병원, 대청초, 대청중, 대청고, 그리고 학원가와 김해 시립 장유도서관 등이 있습니다. 단지 앞에는 반룡산도 자리합니다. 그리고 김해는 비규제 지역인데요. 따라서 전매 제한도 없습니다. 김해시뿐 아니라 경남과 부산, 울산에서 거주하는 1주택 이상 세대주 그리고 세대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입주는 2024년 3월 예정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번 주 화제가 되는 청약단지 살펴봤습니다. 김흥렬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가을로 시작해서 겨울로 마무리되는 11월입니다. 슬슬 올 한 해를 정리하는 계절이기도 한데요. 분양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합니다. 이 풍성한 11월 많은 분들에게 기회가 돌아가서 우리 따뜻한 연말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황센터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